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아직도 계약직이에요? 그 회사 관리자 놈들은 대가리에 뭐가 든 겁니까? 업계의 거물이 분노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그 회장이 고작 한 번의 미팅에서 한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2년 동안 성과를 빼앗기고 세차나 시키고 커피나 사오라는 말만 들으며 버텨온 고졸 계약직이었습니다. 정규직 써주겠다는 빈 약속에 2년을 묶여있던 그가 마침내 사직서를 꺼내드는 순간 부장의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 공단 인근에 자리 잡은 중소식품 제조업체 대한식품은 직원 80명 남짓한 규모의 회사로 대형마트와 유통업체에 가공식품을 납품하며 그럭저럭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당장 망할 것 같지도 않은 딱 그 어중간한 위치에서 매년 납품단과 싸움에 시달리며 버티고 있는 전형적인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 대한식품 영업부에서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진우의 책상이었습니다. 새벽 6시 반 아직 건물 경비 아저씨조차 졸고 있을 시간에 진우는 이미 사무실에 앉아 거래처별 매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하나에 빼곡하게 정리해둔 거래처 담당자들의 성향, 선호하는 미팅 시간대, 좋아하는 커피 종류, 심지어 담당자의 생일까지 기록해둔 그의 데이터베이스는 영업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바뀌면 일주일 안에 새 담당자의 업무 스타일과 의사결정 패턴까지 파악해서 업데이트해 둘 정도로 진우의 관리 방식은 치밀하고 철저했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19살에 처음 사회에 나온 진우는 작은 식품 유통회사 배송 보조부터 시작해서 영업 보조, 거래처 관리인, 신규 개척까지 밑바닥부터 하나씩 몸으로 배워 온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군복무 2년을 다녀온 것까지 합하면 사회에 나온 지 벌써 12년이 넘었고 군대를 제외하고도 10년 넘게 영업 현장을 뛴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말 그대로 발로 뛰며 쌓아 올린 자산이었습니다. 이력서에 적을 만한 학력 한 줄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며 익힌 영업 감각만큼은 어지간한 대졸 사원 서너 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나았습니다. 대한식품에 2년 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도 이 회사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30을 앞둔 나이에 고졸 경력직을 정규직으로 받아주는 곳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면접 때 인사팀 담당자가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한 그 말 한마디에 매달려 들어온 것이었고 그 희망 하나로 2년 가까이를 버텨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 되어 사무실이 북적이기 시작하면 진우의 존재감은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정규직 사원들 사이에서 그는 2년 기한제 계약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붙은 사람이었고 부서 회의 참석 명단에도 분기 성과 보고 자리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업부 단체 메신저 방에서도 진우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사람은 없었고 중요한 공지나 일정 변경은 항상 한 박자 늦게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2년의 계약 기간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정규직 전환이 되느냐 마느냐가 진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지금 이 자리를 잃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공포가 진우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박찬호 부장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느긋하게 출근하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진우를 불렀습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이 인생 최대의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찬호 부장은 학벌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무 능력은 영업부에서 가장 뒤처졌지만 윗선 비위 맞추기와 자리 보전 감각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나서 부장 자리까지 올라온 전형적인 줄서기형 관리자였습니다. 진우가 밤새 공들여 완성한 분기 영업 기획안을 대충 훑어보더니 기획안을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실 그 기획안에는 거래처별 매출 추이 분석부터 신규 납품처 확대 전략까지 꼼꼼하게 담겨 있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들킬까봐 먼저 깎아내리는 것이 박찬호 부장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이래서 가방끈 짧은 애들은 안 된다니까. 기획서에 깊이가 없어. 깊이가. 야, 이진우. 이런 건 4년제 나온 애들이 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정수기 물통이나 갈고 내 차 세차나 좀 해와. 주변 정규직 사원 서너 명이 슬쩍 고개를 돌려 진우를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한마디 거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찬호 부장 밑에서 괜히 눈밖에 나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다들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몇은 미안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그 미안함이 행동으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를 내뱉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슬며시 풀어내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는 진우의 모습은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먹은 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팀 회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박찬호 부장이 야, 이진우 고기 좀 구워 하더니 식사 내내 불판 앞에 서서 고기만 뒤집게 만들었습니다. 정규직 사원들은 편하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진우만 연기를 뒤집었으며 고기를 굽고 빈 접시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잠깐이라도 앉으려 하면 야, 고기 타겠다. 뭐하냐 소리가 어김없이 날아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숙취해소제 좀 사와 심부름을 시키더니 자리를 파하면서 대리운전 좀 불러주고 나머지 분들 택시도 좀 잡아줘까지 시키는 바람에 진우만 혼자 식당 앞에서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밤이었는데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박찬호 부장의 차 안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워밍업까지 시켜둔 것이 그날의 마지막 업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식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게 되었고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게 아니라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 10시 텅 빈 사무실에서 내일 거래처 미팅 자료를 준비하는 진우의 손끝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어두운 사무실에서 태블릿 화면에 불빛에 비친 진우의 얼굴에는 피로와 서러움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그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면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또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돌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누구도 봐주지 않는 자리에서 진우는 오늘도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대한식품에 들어온 이후 가장 공을 들인 거래처가 있었는데 수도권 중소형 마트 15곳에 납품 루트를 가지고 있는 유통업체 사모유통이었습니다. 사모유통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곳이라 대한식품 영업부에서도 누구 하나 선뜻 손대려 하지 않았던 거래처였습니다. 담당자가 요구하는 납품 조건이 까탈스러운 데다 한번 틀어지면 거래 자체를 끊어버리는 성격 때문에
이전 담당자 2명이 연달아 포기하고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진우는 그 사무유통을 석 달에 걸쳐 한 발 한 발 공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던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첫 방문 때는 명함만 놓고 돌아왔고 2번째 방문에서는 3분만 시간을 달라는 말에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3번째 방문부터는 담당자가 고민하고 있던 물류 배송 스케줄 문제에 대해 진우가 대안을 정리해서 가져갔고 그때부터 담당자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단가, 배송 주기, 반품 처리 조건까지 담당자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신뢰를 쌓아 올린 끝에 석 달 만에 마침내 연간 납품 계약 직전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무유통 담당자는 진우에게 이진우 씨 아니었으면 이 계약 진작 끊었다고 말할 정도로 진우의 공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담당자의 까다로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 움직여준 사람은 대한식품영업부 전체를 통틀어 진우뿐이었고 사실상 진우 한 사람의 끈기와 성의가 계약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 아침 진우가 미팅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있는데 박찬호 부장이 다가오더니 서류 봉투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이진우, 오늘 사무유통 계약건은 내가 직접 들어갈 테니까 너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 이런 큰 거는 부장급이 나가야 상대방한테도 예의인 거야. 알겠지? 진우는 석 달 동안 자기가 공들인 거래처의 계약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사무실에 앉아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박찬호 부장이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이 계약을 주도한 사람인 것처럼 거래처 담당자와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진우가 밤새워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표지에는 어느새 작성자 이름이 박찬호 부장으로 바뀌어 있었고 진우의 이름은 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날 오후 박찬호 부장은 본부장에게 보고하러 올라가면서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부서 팀장에게 대놓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무유통 그거 내가 석 달 동안 직접 관리해서 따낸 거야. 이번 분기 실적에 크게 잡힐 거야. 복도 건너편에서 그 말을 들은 진우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무유통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우가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며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결실을 거두는 자리에는 항상 박찬호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 때면 진우가 만든 자료를 고스란히 자기 성과로 올렸고 본부장 앞에서는 제가 직접 관리한 거래처입니다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진우가 새벽까지 작업해서 완성한 신규 거래처 제안서를 박찬호 부장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파일을 열어 작성자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본부장에게 메일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메일을 참조로 받아본 진우는 자기가 만든 자료에 자기 이름이 지워져 있는 화면을 한참이나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진우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갖고 놓으면 열매는 언제나 박찬호 부장의 바구니에 담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진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번 사무유통건은 제가 처음부터 진행한 건데 성과 보고에 제 이름도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박찬호 부장은 등받이에 기대 앉아 진우를 올려다보며 느릿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이진우,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내가 이번에 본부장님한테 잘 보고 올리면 내년 재계약 때 정규직 추천서 한 장 써줄게.
그러니까 이번 거는 내가 들어가는 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알지? 계약직이 성과 욕심 내봐야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진우의 입을 다시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찬호 부장이 정규직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2년 동안 실제로 추천서를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약속은 처음부터 진우를 묶어두기 위한 빈말에 불과했지만 고졸 계약직이 갈 곳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진우는 그 빈말에라도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박찬호 부장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우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더 이상 고용 불안이라는 약점으로 눌러놓을 수가 없었고 진우의 실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 자기의 무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박찬호 부장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를 영원히 계약직으로 묶어두는 것, 그것이 박찬호 부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진우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새벽 6시 반에 사무실 불을 켜고 앉아 있을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 그것이 진우를 이 자리에 붙잡아 두는 가장 단단한 사슬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대한식품 전체가 술렁이는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중견 유통업체 태영유통의 최 회장이 대한식품과의 납품 계약을 검토하겠다며 직접 미팅을 요청해 온 것이었습니다. 태영유통은 전국의 물류센터 4곳과 대형 유통망을 갖춘 업계의 거물급 회사로 대한식품 같은 중소식품업체에게는 한 번 거래선만 뚫리면 회사의 매출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규모의 거래처였습니다. 하지만 태영유통의 최 회장은 업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미팅 자리에서 실무를 직접 따지는 스타일이라 거포장이나 허세가 일절 통하지 않았고 한 번 마음에 안 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일화가 업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식품뿐 아니라 같은 규모의 경쟁업체 2~3곳도 태영유통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지만 최 회장의 마음을 잡은 곳은 아직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찬호 부장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태영유통 계약만 따내면 올해 실적은 물론이고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던 본부장 승진까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찬호 부장은 즉시 본부장에게 달려가 제가 직접 미팅을 이끌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고 본부장도 영업부 부장이 나서는 것이 체면상 맞다고 판단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찬호 부장은 진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진우, 이번 태영유통 미팅 자료 네가 만들어. 최 회장이 물어볼 만한 예상 질문이랑 답변도 다 정리해서 나한테 줘. 시간 없으니까 이번 주 안에 끝내. 진우는 그 주 내내 야근을 하며 미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태영유통의 유통구조, 기존 납품업체 현황, 물류센터별 배송 동선, 지역별 매출 비중까지 공개된 자료란 자료는 전부 뒤져가며 분석했고 최 회장이 미팅에서 던질 만한 예상 질문 26개를 뽑아서 각각에 대한 답변을 빈틈없이 작성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식품의 납품 단가, 경쟁력, 품질 관리 체계, 배송 대응 속도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정리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32페이지를 완성하여 박찬호 부장에게 넘겼습니다. 박찬호 부장은 주말 동안 진우가 만들어준 예상 질문과 답변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까지 했을 정도로 나름대로 준비는 철저하게 해갔고 미팅 전날 밤에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몇 가지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미팅 당일 아침 박찬호 부장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영업부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미팅은 내가 메인으로 진행한다. 김대리, 이대리 같이 들어가고 이진우도 들어와. 단 내가 시키지 않는 한 입 열지 마. 괜히 쓸데없는 말했다가 분위기 흐리면 너만 손해야. 미팅 당일 대한식품본사 4층 회의실에 최 회장이 수행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61살의 나이에도 등이 꼿꼿하고 눈빛이 매서운 최 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치레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 테이블 한쪽에는 박찬호 부장이 중앙에 앉고 양옆으로 김대리와 이대리가 그리고 맨 끝자리에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몇 가지 질문은 진우가 뽑아준 예상 범위 안에 들어 있었기에 박찬호 부장이 외운 대로 무난하게 답변해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이 갑자기 질문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 부장, 우리 태영 유통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지난 분기에 적체가 3번 발생했는데 대한식품이 납품업체가 되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보관 기일 단축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해 보세요. 예상 질문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박찬호 부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답변을 이어보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관 기일을 며칠 줄일 수 있는지, 물류 동선을 어떻게 재설계할 건지 숫자로 말씀하시라고요. 최 회장의 후속 질문이 날카롭게 꽂혔고 박찬호 부장은 그 부분은 확인 후에를 반복하며 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옆에 앉은 김대리와 이대리도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회장의 표정이 눈에 띄게 차갑게 굳어지더니 수행원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 회장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분 없습니까? 짧지만 무게감 있는 한마디가 회의실을 눌렀고 박찬호 부장은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리와 이대리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초, 5초 침묵이 길어질수록 미팅이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긴장감이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 회장이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찬호 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진우를 노려봤지만 최 회장이 말씀해 보세요 하고 손짓으로 발언을 허락하자 박찬호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최 회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수도권 물류센터 적체 문제는 저희가 보관 기일을 이틀 단축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현재 평균 보관 기일이 7일인데 저희 쪽 출고 타이밍을 앞당기고 배송 동선을 재편하면 5일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시면 진우의 설명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물류적체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납품 물량 배분 전략, 반품률 감소 방안, 시즌별 수요 예측 데이터까지 최 회장이 미처 물어보지도 않은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짚어나갔습니다. 진우가 태블릿에 정리해둔 데이터들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하나하나 맞아떨어졌고 최 회장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이 미팅 내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르지. 나도 물류 창고에서 박스 나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숫자는
현장을 안 밟아본 사람한테서는 안 나와. 그 한마디가 나온 뒤부터 최 회장의 질문은 전부 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납품 단가 조정 여력, 긴급 발주 시 대응 속도, 계절별 재고, 관리 방안까지 이어지는 질문에 진우는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고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박찬호 부장은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대화에 끼어들 틈조차 없었고 미팅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미팅 시작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될 줄 알았던 박찬호 부장은 최 회장과 진우가 주고받는 대화를 옆에서 들으며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최 회장이 박찬호 부장을 돌아보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우리 쪽 실무진하고 거래 조건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계시죠. 이 친구하고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이 친구라고 가리킨 것은 진우였습니다. 박찬호 부장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최 회장의 눈빛에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는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 회장님 편하게 말씀 나누십시오 하고 김 대리, 이 대리와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찬호 부장이 진우에게 쏘아붙이듯 던진 눈빛이 매서웠지만 진우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진우와 최 회장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최 회장은 자리에 다시 앉으며 수행원들에게도 잠시 밖에서 대기하라고 손짓했고 넓은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회장이 테이블 위에 팔짱을 끼고 진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함 하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우는 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내 두 손으로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 회장이 명함을 받아들고 앞뒤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대한식품영업부 이진우. 거기에는 직급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대리, 과장, 부장 같은 직급이 이름 위에 한 줄 들어가기 마련인데 진우의 명함에는 소속 부서와 이름, 연락처만 적혀 있을 뿐 직급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명함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직급이 안 적혀 있네요.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까 미팅에서 막힘없이 쏟아내던 자신감과는 전혀 다른 어딘가 쑥스럽고 쓸쓸한 표정이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술을 한번 다셨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 계약직입니다. 최 회장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명함을 쥔 채 진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길고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숨에는 놀라움보다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아직도 계약직이에요? 그 회사 관리자 놈들은 대가리에 뭐가 든 겁니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사 이후 2년 가까이 성과를 빼앗기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적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서러움을 건드려버린 것처럼 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끼더니 아까 미팅 장면을 떠올리듯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나서 다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그 박 부장이라는 사람, 자기가 만든 자료가 아니었지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상 질문 답변은 줄줄 읽더니 조금만 범위를 벗어나니까 한마디도 못하더만.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건 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4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정도 눈치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년 동안 박찬호 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가로챈 것을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한꺼번에 훑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아봐 주었다는 것, 그것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단박에 간파해 버렸다는 것이 진우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최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진우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우의 눈가에 뭔가가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것이 보였지만 입을 꽉 다문 채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결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에 대해서만큼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그였는데 이렇게 확실한 인재를 이렇게 처참하게 썩히고 있는 현실이 한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이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구만. 그 짧은 한마디에 진우는 간신히 참고 있던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눈가에 맺힌 것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며 버텨온 2년이라는 시간이 그 전에 이 회사 저 회사를 떠돌며 어디서도 자리를 잡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고작 3글자짜리 위로 한마디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진우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기다려 주었고 회의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진우 쪽으로 슬며시 밀어주었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고개를 들어 죄송합니다 하고 낮게 말하자 최 회장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습니다. 억울하면 눈물이 나는 거지. 그게 뭐 부끄러운 겁니까? 그 말투에는 진우를 대하는 최 회장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까 미팅에서 박찬호 부장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오래 고생한 후배를 다독이는 선배 같은 온기가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고개를 똑바로 들 수 있었고 최 회장과 눈을 마주한 순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고개짓 하나에 2년치의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명함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진우 씨, 나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아까 미팅에서 당신이 보여준 것, 단순히 자료를 잘 만든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을 읽는 눈, 현장 감각, 거래처가 뭘 원하는지를 짚어내는 능력, 이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을 현장에서 굴러야 겨우 몸에 배는 겁니다. 진우는 자세를 바로 하고 최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속으로는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 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윗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인정받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칭찬이라고 해봐야 거래처 담당자가 이진우 씨 덕분에 편합니다. 정도의 가벼운 말이 전부였고 회사 안에서는 칭찬은커녕 자기 이름이 제대로 불리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이진우 씨,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정도 실력이면 어디서든 정규직 자리를 잡았을 텐데 혹시 학력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진우가 잠시 머뭇거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고졸입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학벌, 고졸,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고졸이라는 두 글자는 진우가 사회에 나온 이후 12년 넘게 그를 따라다닌 꼬리표였습니다. 면접장에서 명함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그 두 글자는 언제나 진우의 발목을 잡았고 아무리 실력으로 증명해도 그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그 벽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 나도 고졸입니다. 진우가 놀란 눈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업계에서 중견 유통업체를 이끌고 있는 거물급 경영인이 고졸이라는 말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물류 창고에서 박스 나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 미팅에서 잠깐 말했지만 진짜 박스 나르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름에는 땀에 절어서 박스가 손에서 미끄러지고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도 장갑 살 돈이 없어서 맨손으로 날랐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과시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을 담담하게 꺼내놓는 사람의 무게감이 실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배송기사, 물류관리, 영업 하나씩 올라가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들었어요. 고졸 주제에 대학도 안 나온 놈이 주제를 알아야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것 말고는 고졸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진우는 최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지난 12년이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송 보조부터 시작해서 영업 보조, 거래처 관리까지 밑바닥부터 하나씩 올라온 자신의 경력이 최 회장이 걸어온 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최 회장은 그 길의 끝에서 자기 회사를 세웠고 진우는 아직도 계약직 이름표를 달고 남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진우 씨, 썩은 물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 밑으로 오시오. 진우의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 최 회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진우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미소를 짓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차분하게 조건을 이어나갔습니다. 정규직은 당연한 소리고 직급은 대리부터 시작합시다. 연봉은 지금 받고 있는 것의 1.5배를 보장하겠습니다. 우리 태영유통 영업팀에 이진우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까 미팅에서 보여준 그 실력, 현장 감각, 거래처를 대하는 태도, 이걸 계약직으로 썩히고 있는 건 당신한테만 손해가 아니라 업계 전체의 손해입니다. 진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대리, 연봉 1.5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진우에게는 지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정규직은 당연한 소리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박찬호 부장이 2년 동안 미끼로 흔들며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그 약속을 최 회장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감격하면서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사무유통 담당자의 얼굴이 지금까지 관계를 쌓아온 거래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빠져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좋은 조건이 진짜인 건지,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진우가 망설이는 것을 본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큰 결정인데 당연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요. 최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명함을 집어들더니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명함 뒷면에 번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대표 번호가 아닌 최 회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이건 내 개인 번호입니다. 일주일만 생각해보고 연락 주시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최 회장이 명함을 진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버텨봐야 그건 인내가 아니라 낭비입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과 기회가 작은 명함 한 장에 담겨 손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진우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자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진우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건네는 그 손길에는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무언의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간 뒤 진우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손 안의 명함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회의실을 나간 뒤 진우는 한참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손 안에 쥔 명함 뒷면의 전화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명함 케이스에 넣은 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박찬호 부장이 최 회장의 수행원들과 거래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진우가 나오자마자 박찬호 부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원들이 옆에 있는 상황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수행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회장 일행이 건물을 나서고 대한식품 직원들만 남게 된 순간부터 박찬호 부장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4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박찬호 부장은 진우에게 등을 보인 채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진우. 아까 최 회장님이 너한테 뭘 따로 물어보신 거야?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팅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하셨습니다. 미팅 내용? 그걸 왜 너한테 물어봐? 내가 답변을 다 했는데?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찬호 부장이 미팅 후반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씁쓸했지만 지금 그것을 지적해봐야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계단을 내려가던 김 대리와 이 대리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미팅에서 벌어진 상황을 직접 목격한 터라 박찬호 부장의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를 다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찬호 부장의 기분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미팅에서 자기가 무능하게 보였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 불쾌감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진우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자기를 내보내고 진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고 그 상처를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찬호 부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이진우, 이리 와봐. 진우가 다가가자 박찬호 부장은 의자를 빙글 돌려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미팅 분위기가 좋았던 건 내가 앞에서 기반을 깔아줬기 때문이야. 네가 뒤에서 좀 보충 설명한 거야. 인정하지만 그건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가능한 거지. 이해하지? 진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성과의 공은 가져가되 최소한의 인정도 주지 않으면서 진우의 기여를 부수적인 것으로 격화시키는 박찬호 부장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미팅에서 박찬호 부장이 기반을 깔아준 것은 어버버하며 땀을 흘린 것뿐이었고 최 회장이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분 없습니까? 라고 한 것은 박찬호 부장에 대한 사실상의 퇴장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찬호 부장은 그 상황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님이 너한테 따로 이야기한 거 혹시 쓸데없는 소리 짓거린 건 아니겠지? 우리 회사 내부 사정이라든가 납품 단가 관련해서 괜히 미천을 보인 건 아니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계약직이 주제 파악 못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재계약 3달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괜히 튀는 행동하지 마. 재계약 3달.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박찬호 부장이 진우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고 2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예전처럼 진우의 가슴을 조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 케이스 안에 최 회장의 개인 번호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진우의 마음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찬호 부장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며 진우의 어깨 너머로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부서원들이 듣는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미팅 잘 끝났으니까 부서원들 커피나 좀 사와. 아메리카노로. 내 건 연하게. 김 대리가 잠깐 고개를 들어 진우를 쳐다봤지만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 대리는 처음부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부장님, 그건 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침묵이 유독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네 하고 대답한 뒤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커피를 사러 가는 복도를 걸으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2년 동안 이 사람 밑에서 참아온 것은 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미끼에 다시 떠돌아야 한다는 공포에 자존심을 접고 또 접으며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내민 손은 빈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건이 붙은 진짜 제안이었습니다. 1층 카페에서 커피 5잔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진우는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단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 섞인 바람이 불고 트럭들이 오가는 그 풍경은 2년 전 처음 이 회사에 출근하던 날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이곳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돌아온 진우는 박찬호 부장의 책상 위에 아메리카노를 내려놓으며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찬호 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연하게 하랬는데 이거 너무 진한데 하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진우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죄송하다며 다시 사러 갔을 텐데 오늘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찬호 부장은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챌 능력이 없었다는 편이 더 정확했습니다. 2년 동안 진우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진우의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알아챌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온 진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최 회장의 명함을 뒤집자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사실 진우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박찬호 부장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결심을 굳혀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박찬호 부장이 스스로 증명해 준 셈이었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명함 뒷면의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이진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최 회장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나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진우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최 회장은 짧게 잘 결정하셨습니다. 한마디를 하고는 구체적인 입사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진우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기가 한 결정이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새벽 6시 반에 출근하며 버텨온 그 생활이 방금 전화 한 통으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컴퓨터를 켜고 문서 하나를 열었습니다. 사직서 양식이었습니다. 이름과 날짜를 적어 넣고 프린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온 사직서 한 장을 깔끔하게 접어 서류 봉투에 넣은 뒤 내일 아침 입고 나갈 셔츠 주머니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진우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새벽 6시 반이 아니라 9시에 출근할 것이고 정수기 물통을 갈지도 부장님 차를 세차하지도 부서원들 커피를 사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묘하게 가벼운 기분이 가슴 안에서 퍼져나갔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새벽 6시 반에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셔츠를 차려입은 뒤 어젯밤 서류 봉투에 넣어둔 사직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진우의 얼굴에는 긴장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2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9시 정각에 사무실에 도착한 진우를 보고 김 대리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정시에 출근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진우도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9시 10분 박찬호 부장이 커피를 들고 느긋하게 출근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모니터를 켜더니 진우 쪽을 힐끗 보며 말을 던졌습니다. 야, 이진우, 오늘 사무유통 미팅 자료 준비됐냐? 이번 달 납품 물량 조정건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야 하니까 자료 정리해서 점심 전까지 내 메일로 보내.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진우가 관계를 쌓아놓은 거래처에 박찬호 부장이 올라타는 익숙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이 더 이상 진우의 가슴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진우의 결심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안에 든 사직서를 빼낸 뒤 박찬호 부장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찬호 부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사직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직서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박찬호 부장의 표정이 어이없다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사직서를 집어들더니 진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게? 계약직 주제의 사직서? 미쳤냐?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 전화 소리가 뚝 끊기고 부서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와 박찬호 부장에게로 쏠렸습니다. 김 대리는 타이핑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고 이 대리는 모니터 뒤에서 슬쩍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찬호 부장이 사직서를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나가면 누가 너 같은 놈을 써주겠어? 고졸의 계약직이 이력서 들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나가봐야 갈 데가 없을 텐데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이거 도로 가져가. 2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고졸, 계약직, 갈 데 없다. 그 말들은 언제나 진우의 발목을 잡는 사슬이었고 박찬호 부장은 그 사슬이 오늘도 작동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우는 달랐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2년 만에 처음으로 담담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저 태영유통 최 회장님 회사에 데리러 갑니다. 연봉은 50% 인상이고요.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찬호 부장의 표정이 비웃음에서 당혹으로, 당혹에서 경악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갔습니다. 태영유통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모를 리 없는 박찬호 부장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자기가 직접 미팅을 주도하겠다며 나섰던 바로 그 거물급 거래처였습니다. 뭐? 태영유통? 허풍치지 마라. 고졸 계약직한테 누가 대리를 줘? 최 회장님이 너 같은 애를 왜? 박찬호 부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미팅 끝나고 최 회장이 진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박찬호 부장의 얼굴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말투에는 허세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하는 사람의 담담함만이 있을 뿐이었고 그 담담함이 오히려 박찬호 부장의 불안을 더 크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허풍이라면 흥분하거나 떨릴 텐데 진우의 표정에는 감정의 물결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진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 기획안, 제 프레젠테이션 가져가신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유통건도, 분기 제안서도, 신규 거래처 개발 자료도 전부 제가 만든 겁니다. 부장님은 표지에 이름만 바꿔서 올리셨죠. 박찬호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무실 안의 시선들이 일제히 박찬호 부장에게로 쏠렸고 김 대리와 이 대리의 눈빛에는 드디어 나왔다는 듯한 묘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박찬호 부장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부서원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박찬호 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이진우,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계약직 주제의 마지막까지. 진우는 이미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박찬호 부장의 고함이 등 뒤에서 울렸지만
더 이상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불을 켜던 그 책상 위에는 태블릿과 업무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개인 물품만 간단하게 챙겨 작은 종이 가방 하나에 넣었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머그컵 하나, 충전기 하나, 그리고 처음 입사할 때 사온 볼펜 한 자루. 2년치의 흔적이 종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진우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김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대리는 2년 동안 진우와 같은 팀에서 일하면서도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찬호 부장의 눈치를 보느라 진우가 면박을 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 씨,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우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기에 마지막 순간에 들으니 오히려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진우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서는 진우의 등 뒤로 박찬호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진우. 아직 계약 기간 안 끝났어. 너 이거 무단 이탈이야.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고 1층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안산공단의 먼지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오늘따라 유독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한식품 간판이 붙은 허름한 4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2년 전 처음 이 건물 앞에 섰을 때는 여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최 회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고 발걸음은 2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진우는 퇴사 전날 밤 2년 동안 자신이 관리해온 거래처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거래처별 담당자 연락처와 성향, 현재 진행 중인 납품 조건, 배송 스케줄,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문서로 만들어 영업부 공용 메일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대충 넘기는 것은 진우의 성격이 아니었고 자기가 떠난 뒤 거래처에 피해가 가는 것만큼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용 메일에 올리면서 인수인계 자료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메모까지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찬호 부장은 진우가 올려놓은 인수인계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하나가 나간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고 진우가 하던 일이 얼마나 되겠냐며 대충 넘겼던 것이었습니다. 김 대리와 이 대리에게도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진우가 관리하던 거래처들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며칠이 흘러갔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사무유통 쪽에서 먼저 문제가 터졌습니다. 진우가 세밀하게 맞춰놓았던 납품 조건과 배송 스케줄을 아무도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일이 다가오자 배송 지연과 물량 착오가 연달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유통 담당자가 대한식품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고 박찬호 부장이 죄송합니다.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담당자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이진우 씨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다음 분기 계약 갱신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야 박찬호 부장은 허둥지둥 공용 메일을 열어보았고 그제서야
진우가 빼곡하게 정리해 둔 인수인계 문서가 며칠째 읽지도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진우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대한식품 전체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영 유통과의 납품 계약 검토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진우를 자기 회사로 데려간 이상 대한식품 쪽에 남아있는 실무 역량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미팅 당시 박찬호 부장이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하지 못했던 것을 최 회장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진우 없는 대한식품과 거래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진우가 태영 유통 소속이니 대한식품에서 기대했던 실무 역량은 고스란히 태영 유통 내부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영업부를 넘어 본부장, 사장에게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대한식품의 김 사장이 직접 본부장과 박찬호 부장을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사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김 사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영 유통권이 날아갔어. 최 회장 쪽에서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 왔는데 미팅 때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우리 회사를 나가서 태영 유통으로 갔다며? 그 직원이 누구야? 왜 그런 인재가 계약직이었던 거야? 박찬호 부장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진우라는 계약직 사원이었습니다. 계약직? 계약직 한 명이 나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그 직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최 회장이 직접 데려간 거야? 박찬호 부장이 미팅 때 보조적으로 자료 설명을 좀 했을 뿐입니다라고 얼버무리려 하자 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부장, 내가 알기로 그 미팅에 김 대리하고 이 대리도 같이 들어갔는데 둘한테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박찬호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팅에 함께 들어갔던 김 대리와 이 대리가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고스란히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부장은 박찬호 부장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김 대리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김 대리가 들어오자 사장이 물었습니다. 김 대리, 태영 유통 미팅 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있는 그대로 말해봐. 김 대리는 잠시 박찬호 부장을 쳐다봤지만 사장과 본부장이 동시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대리는 미팅에서 박찬호 부장이 예상 범위를 벗어난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던 것, 최 회장이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분 없습니까? 라고 했던 것, 진우가 나서서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했던 것, 그리고 미팅 후반에는 최 회장의 질문이 전부 진우에게만 향했던 것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사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 사장이 박찬호 부장을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박 부장, 그러면 그 미팅 성과 보고서에 내 이름으로 올린 건 뭐야?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박찬호 부장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사장의 추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추천은 왜 안 올라온 거야? 2년 동안 한 번도? 본부장이 인사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박찬호 부장은 정규직 전환은 검토 중이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2년간 추천서가 단 한 건도 올라온 적이 없다는 것은 인사팀 기록을 열어보면 바로 드러날 사실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인수인계는 제대로 받았어? 거래처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야? 박찬호 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지금 정리 중입니다. 하지만 본부장이 영업부 공용 메일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자 진우가 퇴사 전날 올려놓은 인수인계 문서가 일주일째 아무도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 직원은 나가면서까지 인수인계를 정리해 놓고 갔는데 부장이란 사람은 그것조차 확인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사모유통 납품 사고가 난 거고? 박찬호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이 사장실 밖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퇴사하면서 했던 말, 박찬호 부장이 성과를 가로챘다는 폭로가 영업부를 넘어 다른 부서까지 퍼졌고 사장이 직접 이진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는 사람은 다 말해하고 추궁하자 박찬호 부장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본 동료들이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밤새 만든 프레젠테이션의 작성자 이름이 바뀌어 있던 일, 진우가 석 달 동안 공들인 사모유통 계약 체결 자리에 진우를 빼고 박찬호 부장 혼자 들어간 일, 진우에게 정규직 추천서를 써주겠다며 2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약속으로 입을 막아온 일까지 그동안 박찬호 부장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가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진우 편을 들지 않았던 것은 박찬호 부장이 무서워서였지 진우가 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박찬호 부장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지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과 목격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 사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뒤 직접 태영유통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든 거래를 살려보겠다는 의지였지만 최 회장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사장,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친구한테 한 짓을 알고도 그러는 겁니까? 남의 성과를 가로채고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사람을 부려먹은 관리자를 그대로 앉혀 놓는 회사와 무슨 믿음으로 거래를 합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최 회장은 조치를 취하신다니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사장은 박찬호 부장에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박 부장, 네가 도대체 뭘 한 거야? 그 한마디에 박찬호 부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결국 박찬호 부장은 회사의 핵심 거래처를 날린 책임에 수년간의 성과 조작 의혹, 거기에 인수인계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아 기존 거래처 납품 사고까지 일으킨 관리부실까지 더해져 보직 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장실에서 나온 박찬호 부장이 본부장에게 고개를 숙이고 추궁을 당하는 모습을 영업부 직원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지만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대한식품 인사팀에서 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함께 연봉을 인상하겠으니 복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주시던 걸 이제 와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진우는 아무런 미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2년 전이었다면, 아니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도 정규직이라는 말 한마디에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우에게 대한식품이 뒤늦게 내미는 정규직은 박찬호 부장이 2년 동안 흔들었던 빈 약속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다가 잃고 나서야 가치를 깨닫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후회일 뿐이라는 것을 진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영유통 첫 출근 날 아침, 진우는 새로 산 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대한식품에 출근할 때는 항상 구겨진 셔츠에 값싼 넥타이를 메고 나갔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2년 전 안산공단의 허름한 건물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했던 그 아침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영유통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인사팀 직원이 진우를 맞이하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리 배정을 받고 컴퓨터를 켜고 첫 업무 안내를 받는 동안 진우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기가 받아야 할 당연한 대우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중에 인사팀에서 명함이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명함 상자를 열고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영유통 영업팀 대리 이진우. 직급이 선명하게 새겨진 자기 이름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한식품에서 쓰던 명함에는 직급란이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늘 진우의 가슴에 작은 구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들린 명함에는 그 구멍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리라는 두 글자가, 정규직이라는 세 글자가,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명함을 명함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통쾌함보다 안도가, 기쁨보다 감사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벌이 낮다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까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숨겨두려 해도 결국 빛이 나게 되어 있고 그 빛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우가 걸어온 길이, 오늘 이 명함 한 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진우 씨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고졸이라서, 계약직이라서, 가방끈이 짧아서 이런 말들 앞에서 주먹을 꽉 쥐어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남다르게 다가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학벌이나 직급 같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매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이란 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아무리 누르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내고 있느냐입니다. 이진우 씨가 2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실력은 결국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났고 그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버티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